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참 정신이 없는 하루죠. 네, 예. 오늘도 이제 그 와이프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왕절개 수술하면 이제 배를 열잖아요. 배를 열고 이제 배를 이렇게 별따라 가로로 재고 그리고 자궁을 꺼내서 세로로 재고 십자로 공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난소에 혹이 발견돼가지고 추가적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지금 누워 있고, 아기도 지금 중환자실 가 있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유아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딸입니다. 딸이고 사주에 불이 4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이름을 유하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덕분에 잘 낳고 이제 열심히 좀 하려고 마음가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달은 좀 제대로 출근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옷센터가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또 이제 오늘 내일 출근하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 제가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상반기 마무리 최대한 좀 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6월 달부터 하반기에도 저 여기 있으니까 하반기 시작되면 열심히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수술비 좋다는 얘기는 항상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매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58세 A씨 수입 지출 및 자산 현황입니다. 월 수입 220만 원이고요. 월 지출을 보시면 126만 9천 원이에요. 자, 고정비 28만 원. 휴대폰 21,000원, TV 18,000원, 보장보험료 25만원, 변동비 58만원 중에 공과금 10만원, 교통비 8만원, 식비 생활비 40만원, 그리고 저축 40만원에 청약 10만원, 적금 30만원, 잉여자금 220 받아서 금감원 자료예요. 220 받아서 잉여자금 이렇게 월 지출을 한 126만 원 정도 하고 나면 잉여자금이 93만 1천 원 정도 남는다. 자산 1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2천에 현금 4,500. 연간 비정기 지출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비정기 지출 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여행을 간다든가 누구 생일이라서 선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겠죠. 공조사 챙기는 거. 자, 이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정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로 나와요? 당연히 보험으로 나옵니다. 보험으로 나옵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이든 수입이 있는 사람이든 고정비라는 생활비에서 여러분들도 다 고정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을 받으신 분은 이자를 내시는 것도 고정비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대출이 없더라도 실손의료비, 운전자 보험, 내가 갖고 있는 안보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생활비를 산정할 때 고정비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고객님들 삶에 가장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 매몰 비용이 바로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내기는 또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험이라는 상품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은요 25만 원의 보험료를 분석했어요. 고객님 만나서 지출, 수입 지출 물어보고 노정비에서 보험료 얼마 내시는지
58세니까 실손 10만원 정도 잡을게요. 15만원 중에서 사망값 연계비 갱신 담보들 삭제해 드릴게요. 증권 다이어트 시켜 드릴게요. 실손 전환해서 4만원 플러스 20만원에서 30만원짜리 종합보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정도의 보정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25에서 30만원 정도의 추가 계약을 만들어내던 게 우리의 기존 영업 패턴이에요. 한 언제부터였을까요? 전환 실손이 생기고 나서부터니까 21년도부터 대략 5년 정도 해온 컨설팅 행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빨간 글씨. 실손 전환에서 4만원. 기존 실비 10만원짜리를 4만원으로 줄였어요. 6만원이 줄었죠. 근데 우리 제안은 얼마짜리 한다고요? 20만원, 30만원짜리를 해요. 실손만 전환시켰어요? 실손 전환하면서 다른 건강보험들도 배서하고 건드리고 다 했죠. 그쵸? 네. 자, 손생보 교육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5세대 실손 출시 이후 회사 전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묻는 거 보니 뭐가 있는 거 맞죠? 진짜예요. 5세대 실손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4세대 실손까지는 전환하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왔어요. 그죠? 쉽게 나왔어요. 왜냐면 기존의 3세대, 2세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싸는 게 훨씬 더 느껴졌고 보장이 생각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정률대로 보장의 범위를 줄인다기보다는 보장률을 조금씩 줄여왔을 뿐이지 우리가 그래 뭐 보험료가 30% 싸졌는데 보장 10% 주는 게 뭐가 대수겠냐는 식으로 전환을 했던 게 3세대, 4세대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5세대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5세대 실손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해요. 회사 본사 가서도 뭐 장기 기획, 장기 개발 뭐 이런 프로님들한테 혹시 5세대 실손 컨설팅 전략이 어떻게 되라고 여쭤보시면은 어느 누구도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손익을 잡아, 비급여 잡아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실손이 5세대 실손입니다. 보험사가 계획한 거예요. 보험사는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든 5세대든 실손을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어해요. 1세대가 중요하고 5세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1세대는 차라리 할증이라도 시게 먹이면 돼요. 5년 갱신 막 이래버리니까. 자, 때로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5세대 실손 마냥 안 좋다고 치부하고 살기에는 앞으로는 실손이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적응하고 방향의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방향 전환이 힘보다 강하다. 직진이 막히면 각도가 공격이 된다. 한번 살짝 틀어보시자고요. 살짝. 스포츠에서 이 동작을 피벗이라고 합니다. 발안축을 축으로 고정한 채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농구에서 피벗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수비를 무력화하는 핵심 판단이다. 자, 볼게요. 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볼게요. 넷플릭스는 1997년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세요? 넷플릭스 최근에 생긴 걸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넷플릭스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되게 오래된 회사고요. 맨 처음에 우리 그 DVD 있잖아요. 옛날 홈시어터 막
유행할 때, 예, 그때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DVD를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얼추 비슷하죠, 그렇죠? 예. 당시 비디오 대여 시장 1위는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예.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예. 전 세계 9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블록버스터는 연체료만으로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공룡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록버스터가 영화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대형 블록버스터 막 이러는 게 그 이 회사 이름이에요. 네. 자, 넷플릭스는 그 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바꾸는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DVD인가 아니면은 콘텐츠인가? 답은 명확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DVD라는 물건이 아니라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DVD 빌려주던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죠? 체급이 다른데. 자, 2007년 한 10년 지났죠, 그쵸? 창립하고 2007년 넷플릭스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일시에 전환합니다. 확 틀어버린 거예요. 콘텐츠를 배달하던 회사에서 언제 어디서든 흐르게 만드는 회사로 바꾸었다. 자, 2007년 넷플릭스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 방식을 바꿨어요. DVD라는 물리적 한계가 사라지자 경쟁 상대도 시장의 크기도 너무나도 달라진 겁니다.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넷플릭스의 피벗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넷플릭스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쯤에 넷플릭스가 뭐 스타트업이었나 뭐 싶으셨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넷플릭스 에즈 스위트를 출시하여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서 광고용 요금제 플랫폼으로 또 한 번 각도를 꺾었습니다. 우리 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뭐 약간 밀리의 서재 같은 막 그런 거였는데 이제 바꾼 거예요. 뭐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네. 자, 2024년 1분기 가입자는 9,4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광고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DVD를 배달하던 회사가 시청자의 주목을 하는 광고 플랫폼으로 또 한 번 바꾼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그냥 단순 OTT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넷플릭스 광고 회사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코리아 여러분 보시면은 광고업이 있어요. 네. 네, 광고업이에요. 네. 방송국 아닙니다. 네. 하나를 보죠. 그리고 때로는 빠른 철수가 더 나은 전진이다. 자, 여러분 노키아라는 회사 아시죠? 노키아가 옛날에 삼성전자 정도로 생각, 옛날에 애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초반 초 노키아의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40%를 넘었다. 당시 휴대폰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키아를 연상시킬 만큼 명실상부 1위 브랜드였다. 그런데 2007년 애플이 애플폰을 출시하면서 판이 뒤집혔다. 터치 스크린과 앱 세트기를 앞세운 스마트폰에 등장해 기존 핸드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노키아는 결국 망하진 않았는데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사업이 줄었죠. 그래서 실제로 노키아가 핀란드 회사인데 핀란드 전 국민 소득이 30%가 줄었다. 노키아가 망하면서. 그런데 노키아는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판을 바꾸었다. 네. 당연히 판 바꾸었으니까 아직까지 회사가 살아있겠죠. 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 시장에서 졌다는 판단 아래 기업과 통신사를 상대하는 B2B 통신 인프라로 시장을 옮겼습니다. 통신망 장비
기업인 알카텔 루슨트를 인수하여 기술 포트폴리오를 대폭 강화하고 5G 핵심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로 빠르게 재편한 거예요. 자, 핸드폰 기계 팔던 회사가 핸드폰과 핸드폰 간을 연결하는 전파 쏘는 그 기집을 갖다 파는 회사가 된 거예요. 2025년에는 엔비디아가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노키디아의 제2주주가 됐다. 엔비디아가 이걸 왜 샀을까요? 노키아는 두 회사는 현재 AI 기반 무선 접속망을 함께 개발 중이다. 이거 뭔지 아세요? AI 기반 무선 접속망? 와이파이 연결 필요 없어요. LTE밖에 없어요. 그냥 핸드폰 기기가 있어서 제가 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 강남역까지 걸어가면 그 순간 모든 순간에 AI가 알아서 인터넷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노키아는 대중에게 사라진 회사처럼 보이지만 B2B 시장에서는 통신 인프라의 핵심을 플레이어로 여전히 건재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었다. 보이는 시장을 바꾼 것이다. 고객을 머무르게 하는 생태계를 설계한다. 소니, 닌텐도는 2000년대 중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고전을 했습니다. 닌텐도 아시죠? 그쵸? 얼마 전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어제까지. 당시 게임업계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더 정교한 그래픽, 더 빠른 연산 속도가 곧 경쟁력이었는데 닌텐도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게임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게임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저도 닌텐도 게임기 몇 개 갖고 있었는데, 자, 2006년 출시한 와이파이는 기존 게임 컨트롤러 대신 모션 센서 기반의 체감형 리모컨을 앞세웠다. 복잡한 버튼 없이 리모컨이 움직임을 인식함으로써 남녀노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와이파이 된다. 위협이. 게임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닌텐도를 사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있대요. 2025년 6월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이거 닌텐도 스위치 뭔지 아세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서 약간 세대 차이가 나오는데, 이거 저도 한 번 해봤거든요. 친구 집 가서. 이 게임기에서 양쪽에 뭔가 이제 바가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이게 TV랑 연동돼서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TV에서 캐릭터가 움직여요. 그걸로 이제 하는 게임. 이걸로 막 복싱도 하고 막 스키도 타고 막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닌텐도 스위치 2는 이 모션 센스를 통해서 게임하지 않던 사람도 게임에 참여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번 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닌텐도는 옛날에 그냥 미니오락기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걸 만들어요? 게임 문화를 만드는 회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태계에 머무를 수 있게. 자, 이 기업들 피벗 형태는 각기 다릅니다. 하는 것을 바꾸거나 고객군을 바꾸거나 경쟁의 기준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러나 공통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될 때 더 세게 밀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방향을 바꿀지 모를 것, 그것이 바로 피벗의 시작입니다. 실손의료비, 우리가 이제 실손의료비 하나 가지고 제대로 영업하기가 쉽지 않으면 실손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5세대 실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더 위험한 건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사망 원인 1등은 아직까지 뭐예요? 암입니다. 아직까지 암입니다. 앞으로도 암이겠죠. 계속 더 많은 진단이 일어날 거니까. 자, 대한민국 한국의 사망 원인 1등
한 해 78,000명씩 돌아가세요. 지금 이게 1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계시겠죠, 그렇죠? 심장 질환이 암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뇌혈관 질환은요 거의 4분의 1입니다. 폐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이 많은 게 좀 자살이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세계의 구멍에서 돈이 나가는 질병입니다. 암.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구멍이 3개 있어요. 유독 암으로 돈을 많이 쓴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자,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암 환자에게 처방 투약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자, 항암요법, 요양급여 적용 일반 원칙인데 보시면은 암별로 싹 나와 있어요. 요양급여 적용 기준들이. 네. 자, 봤을 때 돈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가요?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막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키트루다. 네. 자, 키트루다 잘 보세요. 키트루다가 이번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급여화가 됐다고. 항암제 키트루다 3세대 항암제잖아요, 그쵸? 네. 3세대 항암제가 급여화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급여화가 됐다는 말만 듣고 아 이거 이제 나라에서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드시죠, 그쵸? 자, 여러분 그 영수증 자세히 보시면 급여, 비급여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급여 안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완전 자기 본인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있을까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선별급여라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해줘. 간단해요. 비급여 나라에서 안 해준다. 급여 나라에서 해주는데 선별급여는 일부만 해주고 완전 본인 부담은 아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급여이긴 하나. 자, 요 밑에 레드박스에 있는 요 조건이 선별급여이거나 아예 안 해주는 조건들이 항상 붙어요. 자, 투여 대상. 자, 투여 대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평상피 세포. 와, 힘들다 이거 말고 그죠? 네. 전이성 편평상피 세포. 네. 비소세포 암의 표준 치료는 논스몰 셀 런 캔서예요. 네. 작지 않은 세포 폐암이겠죠, 그렇죠? 네. 그냥 세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세포가 작지 않은. 네.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은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에 4에서 6주만 해준다는 소리예요. 폐암 기준입니다. 폐암 기준에서 자, 선행화학요법. 선행화학요법 효과가 있는 요법의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연장되어 연장 투여 가능하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런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게 있습니다. 4에서 6주기를 쓴다. 무슨 뜻? 6주까지는 급여다. 6주까지 나라에서 돈을 내준다.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라. 이 소리예요. 전액 본인 부담이죠. 자, 고객님들이 나라에서 해주잖아, 산정특례 되잖아 얘기하잖아요, 그쵸? 급여 되잖아. 근데 이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안 해주는 겁니다. 항암을 4주일주 하는 항암은 없어요.
하강은 기본 사이클이 2년입니다. 기본이. 우리가 흔히 하는 키트루다 급여로 쓰려면 허가 사항에 따라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뭐 트라스트주막 단독 요법 또는 트라스트주막과 퍼투주막 병용 요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요런 복잡한 그런 요법을 시행을 해야 된대요. 요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독암으로 돈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비급여랑 전액 보험이라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급여가 많이 나와요. 비급여, 전액 보장금이 많이 나와요. 무조건 비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영수증의 가장 큰 problem은 뭐냐면 바로 여기 가운데 급여 안에 껴있는 전액 본인 부담 안에 있는 비급여도 아닌 이 급여가 나한테 본인 부담을 엄청 크게 다가와. 요 말만 급여지 본인 내가 다 내야 되는 그런 급여. 자, 그럼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 이거 확실히 알고 갑시다. 실손보험 문제의 본질, 실손의 문제는 보험 상품 자체 문제가 아닌 공적 보장 미비하고요. 비급여 통제가 없어요.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없어요. 민간 중심 의료 공급 구조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손보험은 보험사에서 약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급여처럼 국가가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약물요법 외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비급여 문제의 특수성. 한국은 의사가 비급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비급여 통제가 불가능해요. 의료법상. 의사가 치료요법도 새로 만들었어요. 유주치료예요. 뭐예요. 막 이러면서 비급여를 정보 허가 없이 만들 수 있어요. 해외는 아니에요. 해외는 의사가 비급여를 만들어서 영수증에 찍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가 심사를 받아야 돼요. 복지부 비급여 통제 없이 의료비 문제 해결 불가하다는 인식에 도달한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제가 데이터 받았어요. 비급여 때문에 또 실손 손해율이 엄청 나고 있어요. 보험사도 장기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요. 국민들 보험료가 올라요. 그럼 물가지수가 오릅니다. 여러분 실손 의료비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두 개는 대한민국 CPI에 들어가요. 물가지수에 들어가요. 팽팽품이에요. 보건복지부 상관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의사 새끼들이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의사들이 비급여를 남발하는 걸 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국회 동의 막 통과하고 막 복잡하고 오래 걸리잖아.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고객들이 환자들이 비급여 사용 못하게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손에서 비급여를 잡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손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보험업계의 소통 전략,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과의 대화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료기관에는 원리원칙 법관만큼 얻어서 얘기하는데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너네 비급여 쓰지 마. 의사들한테 비급여 사주지 마 이거예요. 골자는 그겁니다. 우리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강남 JS 병원이라고 아세요? 강남역과 저기 그 양재역 가는 사이에 있거든요. 거기가 그 의사 별명이 이 무릎도사예요. 왜 무릎도사입니까? 거스 히딩크 감독 아시죠 이거? 그 사람이 축구 선수다 보니까 이 무릎이 아작났을 거 아니에요. 저기 가가지고 줄기세포로 이 인공관절을 재생해가지고 뛰어다녀요. 그걸 한 병원이 저기 강남 JS 병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 종로 지점에 있을 때도 60대 RC님들 막 무릎 막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저기 막 3, 4개월씩 입원했어요. 실손 청구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5천 맥스 나왔어요. 5천 맥스. 저는 실손으로비 5천 통장을 맥스로 쓰는 모습을 저기서 처음 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 저는. 그때 RC님들 완전 그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다 유행이었습니다. 다 저기서 수술하는. 백내장 다음으로 미친 짓이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제재가 됐죠. 결국에 최근에 됐어요. 작년인가 되잖아요. 백내장 다음. 자, 인공관절 치환술 받았어요. 받았을 때 실손 세대별로 보장 금액입니다. 확실히 5세대로 올수록 보장 금액이 어떻게 돼요? 줄죠.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돼요? 1세대 실손은 빵원, 2세대 29만원, 3세대 42만원, 4세대 71만원, 5세대 자부담 99만원. 올수록 자부담이 늘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여러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비를 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자, 이 사람들 논외하고 1세대는 1세대는 논외하고 2세대부터 볼게요. 제가 2세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31년이면 얘로 올 거예요. 얘로 올 겁니다. 그럼 뭐 할 때마다 자부담이 요 정도 비율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나마 수술비가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대 수술비, 1에서 5종 종수술비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인공관절 치환술 286만원짜리 수술 받았어요. 5세대 실손은 갖고 계셔. 강제로 전환됐어. 99만원 자기부담금 나왔어. 근데 62대랑 질병 입통원 수술이 여기서 받으셔. 거기다가 종수술비 3종에서 받으셔. 1에서 5종 3종에서 또 받아. 인공관절 수술비 표준 300에 유병자 50짜리 또 넣었어요. 이 정도면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죠? 수술비입니다. 암 진단비만 있는 사람, 암 치료비만 있는 사람 물론 좋죠. 물론 좋아.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게 중입자 여러분. 중입자 일본에서는 우리 중입자 가속 치료 받으러 일본으로 원래 갔었잖아요. 세브란스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는 중입자가 급여일까요? 비급여일까요? 일본은 중입자가 유급급여입니다. 모르셨죠? 한국 사람들이나 가서 한 번 맞는데 막 한 1억씩 맞고 오는 거지. 걔네 국민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맞아요. 세브란스 가격보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중입자가 내년에 하나 부산에 생기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30년도에 생기고, 강원도에도 32년도인가 3년도에 생긴다고 하는데, 자, 내심도 결국은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승호화 씨님, 뇌혈관 질환 그때 청구하셨던 고객님 보험금 받으셨나요? 왜 못 받으셨죠?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의심소견이어서 수술 동반 되신 분이에요?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하셨죠? 자, 여러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만 받고 있다고 진단만 되면 받을 수 있는 약간 보상금 같은 느낌이지 하시지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동반하면 받아요. 수술 동반하지 못하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저렇게 어렵습니다. 청구 언제 하셨죠? 2년 전에 하셨나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사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 1,000만 원 받으려고. 삼성화재도 이런데 타사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죠? 예. 그래서 확실한 것만 우리 챙깁시다. 수술비, 치료비. 예. 요 두 가지를 이제 실손에 집착하지 말고 한번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 방향을 트는 겁니다. 유도라는 경기에서도 상대방이 나보다 체급이 세, 날 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쑥 빠지면 발 걸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라고. 그쵸? 그거를 우리 뭐라고요? 와사발이라고 하죠. 네. 이제 실손은 여러분들이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셔야 되는 컨설팅 담보는 수술비예요. 지금 당장은. 그 다음에 치료비고. 그리고 회사가 나중에 간병비 조금 풀어준다. 그럼 그때 간병 넣어주시면 돼요. 수술비, 치료비 챙기신 다음.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차 시장입니다. 앞으로 주차 시장은 꼭 똑같이 깔릴 거예요. 세무 20 10만당 10만 100%가 깔리고요. 여러분들이 월간 책임액을 달성하시면은 월간에 하신 인보험이 100%가 깔리실 겁니다. 자, 그 외 인보험은 4만 원이시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급을 왜 받아야 되냐? 앞으로는 M급, S급, L급, C급 내가 급수가 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차등하고의 스팟으로 계속 걸릴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책임액 70% 달성을 하신 M급은 20만원, 기본 20이에요. 네, 10만원 이상 하셨을 때. S급은 10만원, L급, C급은 5만원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월간 시상 깔려있고 주간 시상 깔려있고 급수별로 책임액 달성 시상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주차에도 300%가 깔려요. 괜찮지 않나요? 3주차에도 4주차도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월초에 몰아서 땡기시는 것보다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월간 마감을 하는 그런 정률화된 루틴을 만드는 그런 영업 행태를 회사가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김비서 커넥트리 들어가셔서 보유 누르시고요. 보유 누르시고 고객을 검색을 하셨을 때 나오시는 분들한테 김비서 전화 한 통 하시고 LMS 설계 한 통 받으시고 설계 승인 2건을 하시면은 월화 동안 다이어트 컵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다이어트 컵. 네. 그래서 드린다고 하고요. 자, 수목금 하시면은 여름철 필수템인 참수 제습제랑 부직포 가방을 드린대요. 네. 그리고 주간 이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3회 달성하시면은 고급 우양산을 드리고 5회 달성하시면 우양산을 2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셨으면 커넥트리 들어가셔서 보유 체크하시고 미터치 필요 고객 있습니다. 미터치 필요 고객 두 고객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김비서 연결해서 전화 거시고 LMS 설계 고객 받으시고 그리고 설계 승인 2건만 한 번씩만 챙기셔라. 자, 설계 승인은 2명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화 중에 한 번만 달성을 하셔도 하신 사람이 인보험 5만 원만 하셔도 쿨매트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10만 원을 하시면은 퀸 사이즈로 쿨매트 2개를 드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동의가 안 돼 있으신 분, 그리고 미체결 고객, 그리고 터치가 안 된 고객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정보 미팅